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잘 거치면서 여기까지 대부분 오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1년도에 여러분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장성철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윤석열 사태와 관련한 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철희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철희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어쨌든 검찰개혁의 동력이 생긴 건 사실인데 여권이 이와 관련해서 차분했어야 되는데 추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나를 보고 따르라 하는 식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골목대장 싸움으로 일이 흘러가면서 검찰개혁 의제가 형해화됐다 하면서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에 추미애 윤석열 사태의 갈등이 더 심화됐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어느 순간부터 힘으로 밀어붙이셨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개혁이 아니라 180석이라고 하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죠. 일종의 180석 효과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압도적 승리로 힘으로 밀고 나가니까 전략적 오판을 하게 된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한 6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총선 이후 연말까지 이어진 검찰개혁의 의제 싸움과 관련해서 힘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검찰개혁 2.0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철희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1단계 조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한 게 바로 얼마 전인데,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한 건 맞는데 기존 수사권 조정을 해놓은 것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곧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진위가 왜곡될 수 있다. 윤석열이라는 변수를 끼워넣고 보면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다. 요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여권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완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검찰개혁 2.0 얘기하는 거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이철희 의원은 아주 냉정합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강요와 참모가 책임을 지고 사퇴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도 성찰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사표 제출해야 된다. 이 인터뷰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섬뜩했습니다. 민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청와대 참모진이 실제로 전원 사표를 제출해서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면 아마 지금의 정국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이 청와대와 내각의 총사퇴, 전원 사표를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부분 내각으로 전국을 돌파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화합형과 통합형으로 가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 안에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원팀만 강조하는데 정책 실행 전 단계에서는 이질적 견해 간의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은 어느 집단이든 어느 하나의 목소리만 강하게 통용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새로운 위험 혹은 새로운 위기 요인이 어디서 도출될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친문 강경 색깔을 가진 정치인 혹은 참모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현재 추미애 윤석열 사태가 거의 올 한 해 전체를 다 달궜고 그런 의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관련된 방역, 경제대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런 대책이 제대로 발표되지도 마련되지도 못한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민주당은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태에서 우리 편 이기라 북만치는 나팔수 역할만 했다. 거수기 역할만 한 거와 같은 얘기지요. 의석수의 힘에 취해서 있는 거다. 국민이 180석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줬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사회 어디를 고쳐야 할지 국민과 소통하는 데 힘을 더 썼어야 한다.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180석의 권력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쓴 게 아니냐, 힘을 쓴 것이다. 이런 냉철한 판단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실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대통령이 사과까지 있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쉽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결단을 못하는 그리고 또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권 여당의 국민 여론 불감증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짐작해 봅니다. 내년은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철희 전 의원은 분위기를 일신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때다. 분위기를 일신해 이 말에 사실은 내각 총사퇴,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 전원 사표 제출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근에 있었던 부분 내각 장관 교체 이런 걸 보도하는 언론에 보면 장관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정책은 그대로다. 부동산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모든 게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전 이철희 의원은 정치권에선 상대에게 밀리면 끝장이란 논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민심에 좀 물러선다고 끝장나지 않는다. 민심과 성을 쌓으면 안 된다. 국정 운영의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건강한 담론이 공개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주요 의제들을 도출해내는 건강한 국정 운영 또 정부 여당의 다양한 목소리의 어떤 취합 기능 이런 것들이 거의 마비돼 버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한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결재를 한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사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부와 또 여당의 그 무한 책임을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표,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 이에 부응하는 집권 여당의 리더십 교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철희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더불어서 국민의힘도 약간의 상승세에 올라온 여론의 지지율에 1, 2할 것이 아니라 민심과 성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 문구처럼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더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더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도당위원장으로서도요, 도민들의 민심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당 운영도 해보겠다 하는 다짐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몇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구독 꼭 눌러서 이 장성철 TV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마지막 밤, 올해 마지막 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